올해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불교계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운동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이웃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통해 모금한 5천만 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밀양 표충사에 올해 사명대사 동상이 조성되고 사명대사의 스토리를 담은 뮤지컬도 선보입니다. 고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사상적 바탕인 안민학과 자유민주주의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가 반세기 부처님 연구와 청소년 포교를 결산하는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을 출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남북이 손을 잡고 북한의 빈약한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북한 지역 폐사지 복원과 사찰림 녹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불교계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권송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산림협력은 남북한을 모두 살리는 최고의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발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성공할 경우 안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가 브랜드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남북산림협력을 추동하기 위해 열린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은 보수와 진보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첫 시동이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녹화 사업을 북한에게 전수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기류에 따라 남북 산림협력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민의 동참 속에 추진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의 평양회담에서 산림협력이 정식으로 합의됐다며 국제사회 기류에 따라 남북한 산림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산림청 산하에 북한의 산림복원 사업을 전담할 남북산림협력단을 신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남북 협력 중에 산림협력이 가장 선도적이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기능을 하고 실제로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남북 산림 협력 사업에 불교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푸른 숲을 가꿔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이며 참된 인연으로 나아가는 협력 사업이 될 것입니다. 밝은 앞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남북의 불교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의 프로젝트인 남북 간 산림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대북 제재가 포괄적으로 풀려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불교를 포함한 7대 종단 대표자들의 북한 방문에서 사찰림 녹화 사업 등 종교계 차원의 북한 나무 심기 사업이 관철된다면 평화의 프로젝트를 한층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방문해 신년 할애를 올렸습니다. 육문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회 집행부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를 종법 기구화하기 위해 종회 의원들과 상의할 예정이며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육문 스님은 원행 스님 덕분에 11년 만에 11명의 비구니 스님이 최고 법계인 명사를 품서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차기 주지 후보로 법보 스님이 확정됐습니다. 직지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법보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우리 문도들하고의 관계를 화합적으로 잘 이끌어 갈 거고, 두 번째는 템플 스테이를 강화시켜서 신도 포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본말사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번 산중총회는 전 주지 웅산 스님이 지난해 12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보궐선거 성격으로 치러졌습니다. 오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 법보 스님은 4년간의 직지사 주지 임기를 시작합니다. 법보 스님은 노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울 삼성암과 학도암 주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계 일각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온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최근 달라이라마 존자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존자의 장거리 해외 방문이 어렵다는 회신을 공식적으로 보냈고, 이를 접수한 추진위가 조직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김현규 기자입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의 한국 방문을 추진해온 불교계 활동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활동해온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는 최근 자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달라이라마 측의 공식 회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초 티벳의 인도 망명정부 다람살라 왕궁으로부터 존자의 건강상 이유로 장거리 해외 방문이 어렵다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에서 왕궁 측은 한 번 가는데 대여섯 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 장소를 찾지 못하는 한 인도 국외의 먼 여행을 더 이상 계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자님의 초청을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는 이에 따라 논의 끝에 모임의 공식 해산을 확정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후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주된 이유입니다. 추진위는 따라서 CMS 후원 계좌를 지난달 24일자로 폐쇄했고, 사무실도 내부 정리가 되는 대로 이달 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 상임대표로 활동해온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그동안 법회와 서명운동, 후원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그런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에 큰 힘이 되기를, 또 전환이 되기를, 계기가 되기를 바랐었는데, 제가 덕이 부족해가지고 모시는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 존자 측은 전해온 메일 말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며, 추진위 활동은 마감하지만 별도로 방한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추진위 활동은 마감됐지만 그래도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이번 오피스에서 그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도 그때 방문할 수 있겠다, 이런 여지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방안 추진하는데 계속 마음을 모을 생각입니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는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장 면담, 국무총리 면담 등을 비롯해 다람살라 법회, 일본 법회 등 해외 초청 법회를 이어가며 16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일본 요코하마 법회 당시에는 방한 추진위가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 등과 함께 현지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친견하며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천태종 스님들이 종무 행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수행에만 매진하는 안거에 들어가 55일간 용맹정진에 나섭니다. 천태종은 오늘 밤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종정 도용 스님 등 종단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술년 승려 안거 결제식을 봉행합니다. 승려 안거 기간 종정 도용 스님은 스님들에게 수행을 독려하는 대중설법을 할 예정입니다. 안거 해제식은 오는 3월 14일 밤 구인사 삼보당에서 열립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서울 관문사에서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의 예방을 받고 문화체육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정신적 성장이 부족했다며 요즘 같은 시기 종교의 역할은 한층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덕 스님은 어떤 세계에도 한쪽 면만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사상이라며 공사상을 빨리 이해해야 수습이 가능하고 극단을 향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종교, 예술, 체육이 있기에 이 사회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하며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BS 불교 방송이 이웃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방송으로 모금한 5천만 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BBS가 불교 포교의 한 축을 담당하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격려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거룩한 만남 청취자들이 모은 정성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해졌습니다. 선상신 BBS 사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거룩한 만남이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와 한부모, 저소득 가정 등을 돕기 위한 5차례의 모금 방송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도 매년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1억 원 전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1,420여 가족한테 한 110억 원 이상 현재까지 지원을 했고요. 거룩한 만남은 30년 가까운 기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1,430회를 넘긴 공중파 이웃돕기 모금 프로그램의 시초입니다.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을 통한 BBS의 대사회적 자비 나눔의 성과는 지난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졌습니다. BBS 불교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과 모금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거룩한 만남이 걸어온 길과 방송의 공적 역할에 원행 스님은 BBS가 불교 포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BBS가 그 포교에 그냥 한 축을 담당해가지고 스님들 힘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원행 스님은 그러면서 12.7 범람 기념관 건립 등에 관한 종단 불사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BBS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선 사장은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인 BBS가 존재하는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겨 불교를 외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방송 존재하는 이유가 불교를 다 대중들한테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신심이 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도 선상신 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BBS가 한국 불교를 풍부하게 만들어가는데 더욱 힘써달라고 조언했습니다. BBS 방송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통한 자비 나눔의 모습은 방송 포교의 기능과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녹조 근정 훈장을 받은 박금혜 전 영주지방국토관리소장은 훈장을 기념하기 위해 만공회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977년 건설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행정서기보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41년 동안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끝내고 지난 연말 퇴임했습니다. 박금혜 전 소장은 세상의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명대사 호국 성지인 밀양 표충사가 올해 대사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다채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 동상을 조성하고 그 이야기를 담은 학술대회 또 뮤지컬을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울산 BBS 김영열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 제악산 기슭의 호국성지 표충사. 표충사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호국대성 사명대사를 기리는 다양한 선양 사업을 펼칩니다. 사명대사의 동상을 건립하고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 일대기를 뮤지컬로 제작합니다. 동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형 동상의 형태로 오는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모습과 건립 계획 등 세부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가을에는 사명대사의 사상 등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되고 뮤지컬도 학술대회에 맞춰 무대에 올려집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인허가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 이제 종단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사명대사의 그 내부적으로 또 아주 준비가 덜 되어가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또 이제 그 준비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밀양시와 BBS 불교방송 등이 공동 제작한 사명대사 다큐도 오는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촬영에 들어간 다큐는 배우 윤동환이 사명대사 역을 맡아 열연했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활약상과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구하는 모습 등이 일본 현지 촬영으로 생생히 담겼습니다. 또 표충사 박물관에는 사명대사와 관련한 국보급 문화재 등 유물 2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사찰 가운데 특이하게 경내 사명대사를 기리는 표충사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숭유옥불의 조선시대였지만 왕명으로 사당을 짓고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뿐 아니라 서산, 기어대사를 기리는 제를 봄과 가을 두 차례 유교와 불교식으로 나눠 지내고 있습니다. 대사의 그 호국 정신을 부각시켜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국민의 역사성을 이제 인식도 하면서 삶에 있어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한 그런 호국 정신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나, 사명대사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말사인 표충사는 신라 무열왕 때 원효 대사가 창건해 이름을 중림사라 했다. 표충사당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초대 청와대 불자회장을 지낸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서거한 지 만 2년을 맞아 그의 사상적 바탕인 안민학과 자유민주주의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살며 선진화된 세상을 꿈꿨던 그의 일생에 불교적 차원의 조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청와대 초대 불자회장을 역임한 위공 박세일. 2017년 1월 위암투병 끝에 69세를 일기로 영면에 든 고인의 서거 2주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보수가 뿌리를 내리는 마중물이 된 박세일 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추모하는 세미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고인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안민학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생산적 정치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상당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기 국면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 위기 중에서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은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서 지혜와 경륜을 모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법,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이사장이 생전 주창한 공동체 자유주의와 부민덕국 전략으로 대표되는 안민학을 해법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이사장이 추구했던 사상의 밑바탕에는 정치가 일부 위정자가 아닌 모든 국민을 향해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충실한 반대, 곧 관용과 상호 인내를 요구합니다. 발빠른 대응보다 기다림이 덕목이며 수기민주주의, 상대 입장의 경청과 존중, 적정 절차의 준수, 책임 있는 진중한 선택을 중시합니다. 생전 박 전 이사장은 한반도 선진화를 화두 삼아
끊임없이 불교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깨닫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깊이 있는 성찰, 정치적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던 사상적 균형감은 불교의 중도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학들은 풀이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아주 근본적인 것은 이런 거죠. 그것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특정한 결합의 형태인 것입니다. 어떤 모범적인 단일의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와 나라와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박세일 선생은 보수와 진보란 이념적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정치 사상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살며 선진화된 세상을 꿈꿨던 그의 일생에 불교적 차원의 조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 포교사의 큰 획을 그은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가 불교서적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을 출간했습니다. 김재영 법사의 반세기 부처님 연구와 청소년 포교를 결산하는 이 책과 불교 수행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온 강명희 박사의 명상 안내서를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부리의 김재영 법사가 펴낸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한 3부작의 두 번째 책입니다. 지난 2016년 펴낸 화엄 코리아가 불교 현실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더불어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면 2018년에 펴낸 이 책은 부처님의 삶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점검한 것입니다. 바른 불교를 실천하겠다는 원력 아래 지나치게 신격화된 불교를 배격하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고군분투한 오랜 염원과 정진의 산물입니다. 단순히 부처님의 삶을 전기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삶을 소재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목도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야 한다. 그게 초점을 맞추고 이 부를 쓰게 된 거죠. 파리사 학교에서 강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김재영 법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의 난맥상을 사제 팔정도와 보살 고행의 상실을 주 원인으로 진단하고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통렬한 반성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아가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방식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방식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만인 견성을 실현해내자. 김재영 법사는 3부작의 마지막은 무아와 공동 핵심 교리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재해석하고 부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불교 명상수련원 백화도령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강명희 박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공통되는 수행법인 오정심관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12가지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방법과 과정은 무수히 많다고 강조하는 강명희 박사는 12문 수행법을 통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5,323명이 새로 확인돼 이 가운데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들은 올해 독립유공자로 추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 인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가 2,48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 업체가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남산 회원자락의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이 조성돼 내년 2월 공개됩니다. 서울시가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하는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은 한양도성 유구와 조선신궁터가 발견된 부지 43,630제곱미터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4월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기념식수하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두 정상이 판문점에 심은 나무가 모감주 나무였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의미를 담았죠. 그 기념식수가 남북 간 산림협력 사업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황폐화되고 있는 북한 해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죠.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발표될 듯한데요. 한반도 평화 기류를 가속화할 굳건한 남북 협력 사업이 됐으면 하네요. 판문점의 모감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담아 이 겨울에도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